여러분 구글 쓰시죠? 근데 설마 검색으로만 쓰고 계신 건 아니겠죠? 사실은 구글에서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한 사스는요, 구글의 만능 업무 도구 구글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닥스, 구글 슬라이드. 현재 업무에서 전반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도 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구글 슬라이드 안 써봤는데요? 아니 저희 회사는 지메일을 쓰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안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구글 캘린더는 다 써보셨죠? 그 정도로 구글은 정말 우리의 삶과 업무에 깊숙이 침투해서 일상처럼 자리를 잡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메일. 이 지메일은 정말 대표적인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앱입니다. 그런데 지메일인데 지메일이 아닌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팀도 회사 메일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있는 도메인은 저희 회사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gmail.com으로 끝나는 도메인이 아니지만 내부에 있는 메일 서비스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gmail이었네?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는 것보단 정말 gmail을 쓰기 위해서 이 메일 서비스를 갖기 위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글 미트는 화상회의 솔루션인데요. 무료와 유료의 큰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제한이 없어요. 이게 무료 버전은 하다 보면 저희 1시간 지금 다 됐습니다. 저희 회의를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럴 때 끊김없이 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구글 미트 유료 버전의 정말 장점이고요. 그리고 녹화되는 게 너무 좋아요. 유료 버전에서는 녹화와 녹음이 되기 때문에 미팅 후에 회의록을 정리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라고 하면 조금 아쉽죠. 지메일 쓰고 미트 쓰기 시작하면 또 딸려오는 협업 도구가 있습니다. 구글 닥스, 구글 슬라이드, 구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점점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회사 외부에 있는 분들과도 협업하기 아주 좋은 툴입니다. 구글 닥스는 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가능한 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같은 개념으로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냐? 클라우드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접속해서 동시에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에서의 동일한 장점인데요.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공유와 권한 기능에서 차이가 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유료 버전을 쓰게 되면 권한과 공유할 수 있는 레벨을 되게 편리하게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 인사팀만 봐야 하는 인사팀 내부 문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직 단위를 전체 회사가 아니라 인사팀 단위로만 해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회사 전체에 공유돼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는 보면 안 되는 문서, 이런 것들은 회사 조직 단위로 권한을 부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권한을 볼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expired date라고 하는데 만료되는 날짜를 지정해서 그 시간 이후에는 볼 수 없게끔 하는 특별한 옵션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사실 무료 버전에서도 권한을 나눌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 명씩 일일이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좀 귀찮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조직 단위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료 버전을 쓰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핵 중에 핵, 구글 드라이브죠. 드라이브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클라우드 하면 드라이브니까요. 구글 드라이브도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도 문서와 마찬가지로 공유와 권한을 아주 촘촘하게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요. 이 클라우드도 드라이브 서비스들마다 속도 문제나 접근성의 이슈들이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는 그것이 굉장히 유려하고 어떤 애플리케이션, 어떤 디바이스를 쓰더라도 잘 연결된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거 쓰는 김에 드라이브도 껴준다. 그리고 돈 내고 쓰면 용량도 더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구글 캘린더는 사랑이죠. 출근했을 때 가장 먼저 열어보는 게 구글 캘린더입니다. 오늘 미팅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구글 캘린더의 가장 큰 장점은 나 혼자 쓰는 캘린더가 아니라 구글 캘린더에는 그 캘린더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초청할 수 있어요. 회사에 있는 사람들 뭐 초청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회사 내부에 있는 캘린더로 얼마든지 일정을 같이 잡을 수 있죠. 그런데 구글 캘린더 다른 회사 사람들도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캘린더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넣다 보면 이분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는 분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일을 하면서 다른 회사 사람들과도 일정을 잡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글에서는 또 폼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구글 폼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폼 서브미션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설문들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데이터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구글 폼은 또 스프레드시트하고도 연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업무에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 뭐가 남았죠? 챗이 있네요. 구글 챗은 할말하입니다. 챗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구글 챗, 채팅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쓰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왜일까요? 왜 구글 챗이 있는데 별도로 우리는 슬랙을 쓰고 팀즈를 쓸까요? 그 이유는 슬랙 팀즈 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난 반대인데. 왜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냐면요. 월간 30억 명입니다. 지구 인구의 반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고객만 해도 유료 고객이 600만 사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워크스페이스를 한 번쯤은 써봤다는 거죠. 매출이 2024년 3분기만 해도 113억 달러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숫자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35% 정도 성장했다고 하니까 사실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매출도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요.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단점? 무색무취랄까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전문성 있는 대체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구글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피그마가 정말 뛰어나고 구글 폼즈 같은 경우에도 서베이몽키라는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같이 있으면 껴서 주니까 굉장히 좋은데 하나하나를 더 깊게 사용하려고 하면 아쉬운 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오늘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가치는 역시나 협업과 연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여러분들 정말 협업 잘하시고 빠르게 연결하면서 성과 내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맛의 스탠이었습니다.